자, 오늘도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를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더 간다라는 의견이신데 먼저 하창한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2, 3주 전부터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었고 네. 이제 뭐 여름철에 사실 가스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폭염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는데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약 40%가 천연가스에 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름에 폭염이 있었다 보니까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 이러한 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가 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유뿐만 아니라 이런 뭐 천연가스 시설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복구가 될 때까지 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5년 평균 저장량보다 약 7.8%가 좀 낮게 이제 나왔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고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좀 수요가 많이 나와서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흐름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인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뭐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통이라든지 뭐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김진만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주가 더 간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천연가스 가격의 증거 같은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어떤 논리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유럽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유럽에서 탄소 중립 때문에 화학 에너지에 대한 이제 공급을 많이 줄였죠. 거기다 지금 중국도 확산 채굴량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천연 에너지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이 에너지에서 생각만큼 전기가 추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같은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다 니즈의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이제 겨울이 오죠. 겨울이 오면 천연가스 수요량도 계속 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나가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매매 방법으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줄 만한 그런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또 빠졌었을 때 다시 비중을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관련주는 매매법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같이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은 뭐 절반이라든지 75%를 줄임으로써 이제 다시 눌림매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금 계단식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하시게 되면은 한 10%에서 한 12% 정도의 갭 상승은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어차피 계속 오를 건데 그냥 느긋하게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줄 만한 영향을 오늘처럼 이제 10%가량 급등이 나왔었을 때 그 정도는 돼야지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1, 2% 오르는 거로는 주가의 상승 영향을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꾸준히 모아가기보다는
단기 급등 때 매도하고 조정 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종목별로 보면 GSE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저희 장 출발하면서 저희 제작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하다가 상한가까지 갔고 뒤를 이어서 대성에너지가 20% 넘게 오르고 있고 이 종목에 가스, 도시가스 이름 들어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대표주를 찾아본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저는 이제 뭐 유통을 하는 한국가스공사 쪽이 오늘도 좀 주가의 탄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보신다면은 뭐 이런 이제 유통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가스 관련된 부분에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뭐 SK가스 쪽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네. 조금의 지금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요 박스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가스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가스공사 쪽으로 일단 먼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안 쫓아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 분 모두. 네,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 연료비 올라가니까 또 그 대안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서전기전,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리기술과 같은 종목군들이 오르는 거 보면 이 함께 꼭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전기 쪽 수요가 계속 이제 니즈가 안 받쳐주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지금 뭐 저탄소 정책 계속 유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니즈와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인해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원자재 급등이 수소 경제에 대한 추가적으로 빠른 정책적인 이슈. 추가 거기에다 이제 원자력에 대한 단기적으로 접근성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주도 많이 눌렸습니다. 조정도 네. 잘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자력 관련주는 지금 추천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폭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뉴스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도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뚜렷한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이 좀 힘없는 지수가 나올 때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분명하게 이런 시장에서 에너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을 종목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 유가 마이너스 갔었던 게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유가가 올해 말까지 $100까지 오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주식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어떤 의견입니까? 일단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천연가스처럼 이제 그렇죠. 허리케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원유 생산 설비의 48% 정도가 지금 셧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제 석유 관련된 추출된 뭐 나프타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이런 석유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정제 시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이 또 워낙 떨어지게 됐을 때는 뭐 이런 수요도에 대한 감소도 있었지만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한번 관심도들이 많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런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부각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흐름들도 아니기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겨울철에 대한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들 그리고 한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배럴당 뭐 $100 이상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낮아지게 되려면 결국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주는 부분으로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과연 좀 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이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지속만 되게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또 원유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우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탑픽은 뭘 꼽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 오일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정제 마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PO나 PP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 따라서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이제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고점 라인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텐데 또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만 팀장님, 유가가 연말에는 $9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거기다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더 오른다.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1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바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니즈도 많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항공 쪽에서 또 수요가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볼 만한 게 그렇죠. 화학 업종은 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 쪽에서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 못 받쳐준다는 우려 섞인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OE 같은 경우 지금 돌파 나와서 거의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 업종을 다시 지켜봐도 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정제 마진 쪽이 많이 남은 SOE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제 마진 쪽까지 이제 베팅이 된다면은 2차 전지 소재까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잡기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 지금도 오르네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탑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이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급등주는 저는 조금 비추천드리는 게 네. 너무 이제 테마성 이슈로 이제 너무 올랐는데 상한가 가고도 떨어지면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이유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으로 성장이 즉 수치가 찍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혹시 이제 가벼운 종목들 이제 SK, SH 에너지 화학 같은 조금 가벼운 테마성 종목은 조금 이제 비중을 적게 싣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남아서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이유라면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계속 소재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 한꺼번에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급등이 유가 강세도 유발하죠. 암모니아, 비료 가격의 강세를 유발하면서 전반적인 곡물 가격, 이 소재의 강세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다룬 지 몇 주가 됐습니다만 이 강세가 끊기지 않고 또 관련 주식들에게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환기해 볼 만할 것 같아서 봤습니다. 이 유가 강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의 탈탄소 규제 수요에 대한 강세가 자리 잡고 있죠.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올해 안에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엔터 관련 주식들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BTS가 있는 하이브. 이 엔터주들이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또 다시 슬금슬금 좋은 것이 참 반갑습니다. 저희 하반기 엔터주가 터질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터질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터진답니다. 찢습니까?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지금 자리가 예. 워낙 좋죠. 자리도 이제 워낙 조정이 잘 나온 구간이고 이제 모멘텀도 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는 거는 그동안 리스크로 존재했었던 영업이익의 공백이 좀 메꿔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강한 무기죠. 이제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하게 되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미 티켓 파워가 거의 세계 탑 티어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위더스 그룹을 인수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수들의 라인업이 정말 손꼽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투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많이 찍힌다는 거는 주가상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하이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뭐 중국 규제발 우려도 있고요. 예. 거기에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해 조금씩 미뤄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폭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뭐 바닥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바닥도 많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막 갭을 메운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 정말 하이브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도 크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바닥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계속 바닥이 나왔고 잡힌 상황에서 오늘 1차적으로 돌파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8만 원 초반대에 잡은다면은 그래도 평균 단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3분기나 4분기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제 뭐 가수들의 라인업 등의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어쩜 이렇게 엔터주들은 일제히 함께 오르는 거죠? YG 엔터테인먼트, SM 오늘 모두 동반해서 함께 오르는 것이 엔터주 전반에 뭔가 호재가 있는 겁니까? 먼저 일단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을 했다는 거는 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명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공연에 한국의 가수 라인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렇죠. 남미 쪽에 티켓 파워가 있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티켓 파워가 강한 그룹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이 됐다는 거는 네. YG나 뭐 SM 같은 그룹들도 다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섹터 자체가 원래 이제 같이 오릅니다.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 예를 들어 뭐 위더스 그룹 인수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엔터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만 팀장께서는 같이 오른다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 있게 보세요? 자기가 팬으로 있는 그 그룹이 있는 회사를 사면 됩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예,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는 기업들을 잡을 팬심으로 네, 매수하시는 분들이 응원한다. 많고요. 네, 뭐 내가 그 현금 창출에 기여한다. 네, 그죠. 네, 주주가 된다. 네, 뭐 아이템을 사시는 분보다 이제 그럼 어떤 기업 좋아하시나요? 아니 네. 저는 요즘 BTS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제가 또 새 아미 아닙니까? 네. 아미의 힘을 좀.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탑픽으로 하이브를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티켓 파워가 뭐 저는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불꽃을 한번 태우는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정말 사심인데 콜드플레이와 최근에 같이 콜라보도 했고 그쵸. 유엔에서 노래도 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국위 선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냉정을 다시 찾고 하창환 본부장의 그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한참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음반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가 수익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굿즈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더 팔리면 팔렸지 사실 덜 팔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또 온라인 사인회 등도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가시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력적인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재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사들이 조금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대거 이제 뭐 복귀를 합니다. 이거는 SM도 마찬가지고 뭐 JYP, YG 엔터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위드 코로나 형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몰렸었던 그런 뭐 여행의 수요도 당연히 놀렸겠지만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노는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업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듯이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LA에서 개최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위드 코로나 혹은 리오프닝 수혜주의 대표주로 그렇죠. 분류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행주, 뭐 항공주 보실 때 엔터주도 리오프닝 수혜주로 함께 보시면서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 두 분과 함께 시장을 기선제압할 수 있을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